자, 이번 시간에는 학생부 관리와 메모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학생부를 우리가 뭘 관리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학생부를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메모들이 필요한지를 좀 말씀드릴 텐데, 일단 학생부 개선사항을 보면, 현재 고3과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요, 물론 전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죠, 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 뭐냐면, 이 미기재는 학생부에서 아예 빠져나간 거예요. 이제는 없습니다, 그 항목이. 미반영은 선생님이 기재를 해주시긴 해주시는데, 대학교에 데이터 전송될 때 그 부분이 블랭크 처리가 돼서 대학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진로희망 같은 경우에 적어주긴 적어주시는데, 거기 이제 데이터가 대학으로 갈 때는 그 부분이 블랭크 처리가 되니까 대학에서 못 보죠. 그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런 방과후는 이제 아예 빠졌고, 소논문은 금지. 특기사항은 없어요. 기재가 아예 빠져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들 지금, 너무 많이, 적을 게, 뭘 적어야 돼? 써주긴 써주는데, 특히 수상경력, 써주긴 써주는데, 독서, 써주긴 써주는데, 이러면서, 지금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들, 24학년도 친구들, 이제 대회 안 나가도 되지 않아요? 학교 대회? 대학에서 보지도 못할 텐데요, 뭐. 독서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책 안 읽어도 되지 않아요? 그러는 거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거든. 제가 알고 있는 한 선생님들이 이런 거를 세특과 창체에서 어떻게든 반영을 해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대학이 되게 궁금해 하거든. 뭐 수상 경력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책에 대해서는 진짜 궁금해 하거든. 책 많이 읽길 바라시거든. 자, 학교의 대회들 책 안 읽어도 되고 이런 거 다 틀린 거 맞습니다. 1학년 친구들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대학에서 일단 이렇게 많이 빼놨으니 이제 그럼 뭘 하냐 여기저기 찾아봐서 자세한 것들을 뒤져보고 말씀을 들어보니 그래도 이제 남은 건 교과 성적에서는 향상 추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아시겠지만 고1, 2때 내신이 중요하고 그리고 고3 때는 진선이 많잖아요. 진로 선택이 많잖아요. A, B, C로 나오는. 그러니까 향상을 시키는 게 무조건 일단은 큰 의미가 있는 거고 같은 3등급이라 하더라도 80점에서 85점으로 오른 거는 의미가 있다라는 원점수의 상승도 의미가 있다라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리고 세특은 적극적인 수업 참여가 중요하다라는 적극적인 수업 참여는 뭘까요? 질문 열심히 하는 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요. 토론 발표예요. 여러분들, 토론 발표 잊지 마세요. 토론 발표 되게 중요한 거래요. 여러분들, 적극적인 수업 참여의 지표는 토론 발표다. 아시겠죠? 그리고 선택 과목의 양과 질도 중요한 거고요. 자율활동도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진로활동도 탐구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한 거고, 공식 동아리 같은 경우는 내실화를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자, 내실화가 뭐예요? 출품도 하시고, 발표도 하시고, 실패 기록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중졸이거든. 물론, N수생분들은 고졸이시지만, 실패 기록도 의미 있어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 노력들이 있으면 이게 바로 발전 가능성이에요. 자기가 실패한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한 번 도전하는 이런 이 뭐야? 발전 가능성. 여러분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실패한 것들을 선생님 그런 건 좀 빼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당당하게 적으시는 게 중요해. 그 대신에 노력해서 발전하려는 걸 보여주는 게 좋겠지? 그리고 의사, 교류, 설득, 논쟁 이런 게 토론 제가 말씀드렸죠.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토론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론 발표 중요한 거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또 종합의견에서는 노력하는 학생으로서 의미가 크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예전에는 선생님이 추천서를 써주셨는데 추천서 때문에 떨어지진 않아요. 추천서 때문에 붙지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까딱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대부분 교수님들이
학교에서 맨 앞장, 학생기록부 맨 앞장 확인하시고 바로 넘어가는 게 대부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왜냐면 거기 학생기록부에 어떤 엑기스 말고 뭐지? 네, 압축 요약돼 있는 압축 요약돼 있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는 건데 중요한 건 우수하고 탁월한 것보다도 노력하고 선생님이 이뻐하는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러니까 말 좀 잘 들어 얘들아. 선생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리고 또 종합의견은 고1 것과 고2 것까지밖에 못 보는 거 아시죠? 수시 지원할 때는 왜냐하면 수시 지원은 고3 8월에 접수하는데 행특은요 12월에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 것까지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신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학생부를 관리를 한다. 학생부의 중요한 내용들을 좀 난 기록해뒀다 나중에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메모한다. 뭘? 여기에 있는 빨간색들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많이 해두면 되겠지. 아시겠나요? 교과 성적은 향상시키시고 세택엔 적극적, 아까 적극적 뭐라 그랬죠? 토론 발표. 선생님 진짜요 제가요 진짜 하고 싶은데요 정말 말이 잘 안 나와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러면 보고서 글쓰기도 버금가요.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토론 발표. 토론 발표가 가장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이거 다음이 뭐다? 보고서 글쓰기다. 보고서 글쓰기다. 아시겠죠? 오케이? 꼭 알아두세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거 위주로 좀 관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왜냐면 이렇게 해서 변화가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진로에 대한 것들과 연계성이 좀 의미가 크거든요. 그리고 진로희망도 일단은 뭐 이제 미제공되긴 하지만 여러 군데다 이렇게 막 세특 같은 데도 이렇게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표현해 주실 수 있고 행특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참고하시고 진로 선택 과목은 일단은 정성평가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신 받기 진로 선택에서 괜히 삐 받을까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선택한 거 안 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걸 다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진정성이에요. 이제는 학생기록부는 진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수함, 탁월함, 뛰어남보다도 진정성이 큰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대부분 동국대 융합에너지 신소제공학과를 아니 그거가 진행되는 학교가 몇이나 있겠어요 전국에. 진짜 정말로 특별한 케이스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 전공과 무관한 수상이 없어도 전공과 관련된 수상이 없어도 학교에서 가능한 걸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는 대단한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어떻게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 아시겠나요? 대단한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리 학교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서 괜찮아요. 어떻게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진정성 있게. 진정성 있게 하는데 이 진정성 있게 뭐 하는 게 제일 좋다? 토론 발표. 아시겠나요?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크다. 알아두세요. 자,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무엇을 했는지가 되게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니까? 어떻게 했는지가 더 중요해서 각 과정들 간에 이런 각 항목들 간에 이렇게 연계성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좀 메모해 두시는 게 좋다라는 거. 아시겠나요? 예를 들어서 일단 선생님이 야, 동아리 활동한 거 중에 이런 거 주제로 발표한 거 있잖아. 이거 너 적어줄게. 이거 너의 지식을 보여줬던 아주 좋았던 것 같거든. 근데 잠시만요. 제가요. 그 주제를 고른 이유는 이랬고요.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쳤고요.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다음에 플러스 알파의 추가 활동까지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그때 네가 했던 것들이 그거구나. 오케이. 왜 안 적어주실까요? 이걸 안 적어주실 선생님이 어디 계실까요? 사실이라면 당연히 적어주세요. 막 조르지 않아도 적어주실 거라마. 그러니까 여러분들 메모해 두시는데 뭘 메모해 두시냐면 바로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를 메모해 두시는 거예요. 자, 이게 뭔지는 뒤가 설명드릴 거고요. 제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적어 놓은 이유는 강의를 잘 안 들으시는 분들한테 잘 안 보이게 하려고 암호화 해 놓은 거예요. 거의 블록체인급의 어떤 암호화 작업. 자, 뭘 메모하신다고? 동기, 과정, 결과.
그리고 추가 활동, 그것과 관련된 추가 활동 플러스 알파까지 메모해 두시면 돼요. 자, 어떻게 메모하시는지 알려드릴게요. 많은 내용이 써 있지 않아도 이렇게 동기, 과정, 결과가 써 있으면 여러분들의 학업 역량에 연계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딱 2줄 안에 이렇게 수업 시간에 관심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깊이 조사해서 친구들에게 소개한 동기, 과정, 결과. 이게 바로 학업 능력의 연계성이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메모하시냐면 장황하게 메모하지 마세요. 간단히 메모하세요.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간단히 메모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 시간 중에 이게 동기거든. 여러분들 장황한 메모의 가장 큰 첫 번째 문제는 동기를 막 무슨 집안 내력서 족보를 다 훑어 올라가는 거야. 막 16대 할아버지서부터 시작된 뭐 그러면서 여러분들 동기는 수업 시간 중에 뭐 창체 시간에 동아리 시간에 뭐 자유활동 시간에 친구들과의 토론 중에 이게 동기예요. 몇 글자 안 돼요. 그래서 그 동기에서 이러이러한 것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생겨서 과정. 그래서 이런 걸 조사하고 발표했음. 이게 결과. 그래서 동기, 과정, 결과가 이렇게 써 있으면 동기, 과정에서 지적 호기심에 점수를 받게 되고 그다음에 과정과 결과에서 지적 탐구 능력에 대한 우수한 능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기, 과정, 결과가 이렇게 써 있으면 여러분들의 학업 역량에 연계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거야. 뭐? 지적 호기심이란 것과 지적 탐구 능력이 연계성이 있다. 학업 역량의 대학교의 평가 기준이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렸거든요. 학업 역량,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그 다음에 저희 전공적합성, 인성 이렇게 있는데 이 4가지의 영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 바로 학업 역량이에요. 근데 이 학업 역량에 지적 호기심이 있고 발전 가능성에 지적 탐구 능력이 있는데 이게 2개가 합쳐지면 아주 훌륭한 학업 역량이거든. 그걸 합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동기, 과정, 결과 방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시고 이런 게 학생부에 등재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업 능력이 지적 호기심과 지적 탐구 능력이 연계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이 학업 능력이 아주 훌륭한 건데 여기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바로 플러스 알파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배운 것과 이 결과물을 가지고 그냥 다 했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응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응용. 자, 적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실생활에 적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얘처럼 한번 해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적극성과 확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동기과정 결과로 지적 호기심과 탐구 능력을 보유한 학생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 배우고 탐구한 걸 가지고 응용해보고 적용해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적극성과 확장성까지 가진 친구예요. 학업 역량에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더욱더 훌륭한 게 자기가 스스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스폰테이니어슬리하게 아유 진짜 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확장해가면서 플러스 알파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이러면 최고의 학업 역량인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메모하자고 그랬죠? 뭘 메모하자고 그랬어요?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까지 메모해 두시면 정말 최고의 학업 역량이에요. 아시겠죠? 자, 학생부 관리하는 거 적극적으로 하시면 여기 나왔네. 세특의 이런 적극적이 되게 중요하다. 이건 뭐가 좋다고요? 진정성 있는 토론과 발표. 자, 토론과 발표를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제가 배운 걸 가지고 써먹는 거야. 친구들하고 토론하는 거야. 친구들한테 세미나를 열어주는 거야. 정 그런 거 안 되면 여러분들이 낸 보고서와 관련된 좀 더 심도 있는 책을 읽어보시는 거야. 아시겠나요? 자, 제가 3가지 추천드렸습니다. 친구들하고 토론해 보시던가 발표하시거나 보고서 낸 걸로만 끝내지 마시고 동기과정 결과로만 끝내지 마시고 토론해 보시거나 발표해 보시거나 아니면 책을 좀 읽어 보시거나 아니면 이것도 영 그렇다 그러면 추가에 심화된 추가 보고서를 내시던가 이런 것들이 바로 확장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까지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메모하셔서 학생기록부 잘 관리하시고 우리 3학년들도 제가 촬영한 게 지금 7월 말이니까 한 달 동안 우리 학생기록부 추가로도 할 수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이런 거 한 두세 개 정도 에피소드 있었으면 좋겠는데 고등학교 1학년서부터 3학년 이게 뭐야? 네, 고3까지 이런 동기 과정 뭐야 진짜 아우 진짜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에 대한 에피소드가 한 5개에서 6개면 충분해요. 모든 학생기록부에 다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 약간 플라스틱 서저리 같아요. 아시겠죠? 성형미인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좀 의미 있는 것들, 좀 이건 정말 좀 부각시키고 싶은 것들, 너무 자랑스러웠던 것들, 전공과 연계되어 있는 것들만 이렇게 해서 한 5개, 6개 정도 에피소드만 하세요. 너무 많이 하면 안 좋아. 그래서 이런 것들 5개, 6개, 아니 3년 동안 이런 거 5개, 6개 정도 메모해 두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고1 때 하나, 고2 때 한 2개, 2개에서 한 3개, 고3 때 한 뭐 2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3학년 친구들도 8월 31일이 마감입니다. 이때까지 한 2개 정도 에피소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게 자기소개서에 쓰여요. 이 동기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가 이게 자소서 지금 바뀐 자소서 1번에 쓰라고 하는 게 바로 동기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야.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 잘들 하시고 1, 2학년들은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